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특성학과의 이민준입니다. 저는 지난번 발표에서 받은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논문에 대한 소개 방법을 수정 보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정호 조환기 교수님의 논문인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의 관점에 B737 맥스 JT610편 사고 분석과 교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본 논문의 토픽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JT610편 사고 사례와 같은 재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교훈을 도출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있을 국내 항공기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저술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블럼 슬라이드에서는 이 논문에서 분석한 라이온 에어 JT610편 사고가 가지는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 측면의 문제점을 템플릿에 맞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시리우스 네스 섹션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사고 사례의 문제점이 가지는 심각성을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항공기는 자동차와 같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길가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소프트웨어 결함일지라도 인명 및 항공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 관점의 교훈들을 이 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스 섹션에서는 실제로 라이온 에어 B737 맥스 JT610편이 어떠한 비행제어 시스템 설계상의 문제로 추락하였는지 본 논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에 앞서 B737 맥스에 대한 배경 설명과 사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잉의 B737 시리즈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1만 대 이상 생산된 베스트셀러 기종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 에어버스사의 A320 기종이 B737 시리즈의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위협했습니다. 그에 따라 보잉사 측은 보다 좋은 효율과 성능을 가진 B737 맥스의 개발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실제로 개발 결과 항공기의 성능과 효율은 좋아졌으나 특정 조건에서 항공기 피치가 과도하게 올라가 실속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새 기종 출시를 앞당기는 데 열을 올리던 보잉사 측은 비행제어 시스템에 신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이때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MCAS, MCAS, Maneuvering Characteristics Augmentation System이었고 2018년과 2019년에 일어났던 두 737 맥스 추락 사건의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CAS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아래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B737 맥스는 기존 B737 시리즈보다 높은 바이패스 비율의 더 큰 엔진이 탑재가 되었고 더 커진 엔진이 바닥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엔진의 위치가 항공기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실속이 우려되는 항공기 노즈 피치업이 발생하였고 이 조종 특성을 보상하기 위해 MCAS 소프트웨어를 비행 제어 시스템에 탑재하여 AOA 받음각이
특정 수준을 넘을 시 항공기 조종면을 강제적으로 제어하게 하였습니다. 라이온 에어 JT610편 사고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 약 5분간 고도 5,000피트 이상 상승하지 못하다가 결국 해상으로 추락하여 탑승자 181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좌측 AOA 센서의 고장, AOA 센서 오류로 인한 MCAS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그리고 조종사의 상황 민지 및 대처 불능이었습니다. 이제 본 슬라이드의 소스 섹션으로 돌아와 이 MCAS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비행 제어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기존 B737 MAX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B737 MAX의 MCAS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행 제어 설계의 문제점을 다음 5가지로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종사 대응 행위에 대한 잘못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MCAS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진행된 시스템 분석 결과에서는 조종사를 완전히 신뢰 가능한 요소로 판단하고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조종사의 대응이 3초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AA 가망 인증 요구도에서는 조종사에게 예외적인 조종 스킬을 요구하지 않는 비행 제어 시스템 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조종 스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에 교육된 시험 비행 조종사가 수행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같이 참여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일반 조종사들과 남다른 시험 비행 조종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조종사들이 기본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가정해 버린 것은 큰 오류였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 MCAS 소프트웨어 오작동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하였습니다. 설계 당시 MCAS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수행한 Functional Hazard Analysis에서는 이미 Uncommanded MCAS Activation이라는 오작동 발생 가능성을 식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작동 발생 결과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잘못 예측하여 적절한 오작동의 심각성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MCAS 소프트웨어에 과도한 자동 제어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항공기가 비정상적으로 기술을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조종사들은 기술을 올리기 위해 조종관을 수차례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MCAS 소프트웨어는 조종사들의 명령값을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항공기 기술을 내렸고 결국 추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MCAS 소프트웨어에 조종사의 제어 권한보다 더 큰 권한이 부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MCAS 소프트웨어 작동에 단일 AOA 센서 값을 사용한 것입니다. MCAS 소프트웨어는 비행 중 특정 조건에서 좌측 AOA 센서 값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었는데 이는 항공기 설계의 기본 개념인 다중화 설계에 대한 개념이 결여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737 MAX에는 두 개의 기계식 AOA 센서가 항공기의 좌측과 우측 양쪽에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CAS는 좌측 센서 값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좌측 센서의 고장이 발생하자 재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AOA 센서 고장을 알리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슬라이드의 아래쪽 오른쪽 사진은 B737 MAX에 장착된
AOA 센서의 위치 및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좌측 AOA 센서에서 20도나 되는 오프셋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보가 조종사에게 제대로 시연되지 않았습니다. 이륙 직후에도 조종사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5분간 플랩다운 및 지속적인 피치업과 같은 상황 회피적인 시도만 하다가 항공기와 181명의 인원들은 결국 사고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솔루션 슬라이드입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항공기 제작사가 사고 후에 B737 맥스 비행 제어 시스템의 설계에 어떠한 수정 사항을 반영했는지 논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교훈을 요약하였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섹션을 보겠습니다. 인풋 란에는 항공기 제작사가 조치한 사항을 요약하였고 아웃풋 란에는 그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소프트웨어가 명령하는 조종면 입력값이 조종사가 조종관을 통해서 입력한 입력값을 넘어서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항공기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더라도 조종사가 재난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항공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에도 소프트웨어가 항공기 시스템에 대해 가지는 권한을 평가하여 그 권한 또는 수행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 조치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권한의 우선순위를 낮추어 리스크를 완화하는 조치 사항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조치는 좌우측 AOA 센서 값 비교 모니터링 기능을 MCAS 소프트웨어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AOA 센서 값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5도 이상 발생하게 되면 AOA 센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MCAS 시스템의 작동을 애초에 차단하고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할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설계는 MCAS 소프트웨어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 소스로 채택하여 항공기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다중화 또는 리던던시의 설계 개념을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치는 AOA Disagree 경고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위 두 번째 조치와 비슷한 맥락으로 양쪽 AOA 센서 값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5도 이상 발생하게 되면 조종사에게 AOA Disagree 경고 신호를 보내어 조종사가 AOA 센서 중 하나가 고장났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일럿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유사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아마 이 AOA Disagree 경고 기능이 너무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존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 의아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기 제조사 측에서는 이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넣지 않고 그들의 고객인 항공사들이 항공기 구입 시에 이 기능을 옵션으로 선택하게끔 하였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MCAS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항공사들은 이 기능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사항에서 제외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추후 사고가 난 후에 FAA에서는 본 경고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제공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도록 권고하였고
그 와중에 미처 업데이트되지 못했던 에티오피아 항공사의 737 맥스가 이어서 추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그니피케이션 섹션에서는 위 세 가지 조치가 가지는 비행 제어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의 의의에 대하여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자동 제어 범위 할당. 두 번째, 데이터 소스의 이중화 또는 다중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종사 판단을 위한 고장정보 제공을 우리가 미래의 비행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제작사들이 취한 조치와는 별개로 사고 분석 결과 미래의 비행 시스템 설계 시 프로세스에 반영해야 할 고려사항은 다음 두 가지와 같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설계 시 FHA, FMEA와 같은 시스템 분석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개발과 가망 인증 과정의 편의를 위해 조종사를 완전히 신뢰 가능한 존재로 가정한 것이 부실한 분석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가 설계에 반영된 것이 끝내 큰 사고를 낳았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관련된 시스템 분석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개발의 편의가 아닌 조종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분석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상 상황에 대한 현실성 고려 및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작사와 가망인증위원회 측은 이미 특정 시스템을 잘 알고 익숙한 시험 비행 조종사를 기준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모든 조종사가 비상 상황에 대처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려가 결여된 것으로 추후 개발 프로세스 및 가망 인증 프로세스에서는 이러한 설계자가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서머리 슬라이드에서는 이전 각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요약하였습니다. 먼저 토픽 슬라이드에서는 JT610편 사고 사례와 같은 재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 제어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의 토픽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프로블럼 슬라이드에서는 해당 사고 사례의 문제점을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종사 대응에 대한 현실성 결여, 소프트웨어 오작동에 대한 심각성 예측 실패, 적절하지 못한 다중화 설계, 소프트웨어의 과도한 자동 제어 권한, 조종사의 대응 기회 차단. 이것들이 이 논문에서 지적된 사고 사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인 솔루션 슬라이드에서는 항공기 제조사의 조치사항 및 미래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비행 제어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의 교훈을 해당 슬라이드에서 요약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문정호 조환기 교수님의 논문인 비행 제어 시스템 설계 관점의 B737 맥스 JT610편 사고 분석과 교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